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한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살이 된 저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골을 끓이고 파를 썰고 깍두기를 담그며 하루를 시작해요. 젊은 시절엔 이 일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 그 자체가 되었죠.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한 그릇 주이소하며 들어오실 때마다 느끼는 그 뿌듯함을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들 도윤이가 35살이 되던 작년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제가 요양센터에서 상담팀장으로 일한다는 윤채린이라는 아가씨였죠. 31살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그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병원 행정직으로 바쁘게 일하는 아들에게 이런 든든한 아내가 생겼다니 정말 하늘에 감사했죠. 결혼식 날 채린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요양 쪽 일을 하다 보니 어르신들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평생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제게 이런 며느리가 생기다니 복 받았다고 생각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채린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심지어 단골 손님들한테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장사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정분이 내가 복 받았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 있냐 하며 부러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채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노후 설계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데요. 어머니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특히 요즘은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내가 전문가니까 한번 봐줘 하고 동의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채린이는 제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통장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들도 체크해서 불필요한 건 정리하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건네줬어요. 채린이는 며칠 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제 통장 하나로 다 관리되도록 했고요. 여기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치매 특약도 있고 간병비도 나오고 무엇보다 세금 혜택이 크거든요. 저는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줘 하고 서명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가게 수입이 괜찮았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엔 또 다른 보험을, 그 다음 달엔 연금 상품을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갔죠. 이상하다고 느낀 건 넉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김치를 담그려고 시장에 갔는데 단골 채소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 지난달 외상값 언제 주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매번 현금으로 다 드렸잖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장부를 보여주며 여기 봐요. 지난달에 3번이나 외상으로 가져가셨잖아요.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려 했는데 채린이가 다 정리한다며 가져간 후로 제 손에 없었어요. 채린이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확인해서 처리할게요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박 사장이라고 10년째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분이 사장님 요즘 좀 힘드신가요? 제가 괜한 참견인지 모르겠는데 며느님이 동네 미용실에서 사장님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고 하던데. 저는 놀라서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깜빡했다고요? 했더니 박 사장님이 아니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하며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 채린이가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
실제로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해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믿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 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은 가게에 안 오던 젊은 남자가 와서 사장님, 제가 알아본 건물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보다 임대료도 싸고 위치도 좋아요 하는 거예요. 저는 가게 옮길 생각 없어요 했더니 아니 따님이 어머님이 이제 힘드셔서 작은 데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따님이라고 착각한 건지 아니면 채린이가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날짜별로 이상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우연히 채린이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번호와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본 내용인데 소견서는 준비됐고 이제 신탁만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무슨 소견서? 하고 물었더니 채린이가 당황하며 센터 어르신 건데요. 일 얘기예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소견서, 신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요즘은 치매 진단을 받은 척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기가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는 척하면서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채린이가 카운터에서 뭘 하는지 다 녹화되어 있었죠. 장부를 뒤적이고 금고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심지어 제 도장을 몰래 찍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먼저 오랜 단골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께 조용히 상담을 받았어요. 정분이 사장님, 이거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모으세요. 녹음, 서류, CCTV 뭐든 다요. 그리고 절대 티 내지 마세요. 그 조언대로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채린이가 집에 올 때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놨어요. 물론 대화 상대방인 제가 있는 자리에서의 녹음이니까 합법이라고 최 변호사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어느 날 채린이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가 손님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시고 돈 계산도 자주 틀리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그래? 내가 그랬나? 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채린이는 신이 났는지 제 지인 중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하더군요. 저는 그래 내 말대로 할게 하고 따라갔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라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만 하고는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저는 일부러 선생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의사가 눈도 안 마주치며 뭐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런 거죠 하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채린이가 어머니, 이제 재산 관리를 저한테 맡기셔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신탁을 하면 나중에 어머니가 더 심해지셔도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알았어. 준비해줘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날 밤 저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최 변호사님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죠. 며칠 후 채린이가 어머니 서류 준비됐는데 도장이 필요해요 하고 왔을 때 저는 도장은 내가 직접 찍을 테니까 서류나 놔두고 가 했어요. 채린이가 당황하며 어머니 제가 대신해 드린다니까요 하자 저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가입시킨 보험들 다 해지할 거니까 서류 가져와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채린이의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서운하죠. 서운한 건 나야. 내가 동네방네 내가 치매라고 소문낸 거 다 알아. CCTV에 내가 내 도장 몰래 찍은 것도 다 있고 내가 그 가짜 의사한테 돈 준 것도 다 녹음했어. 채린이가 놀라서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려는데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채린이가 그 브로커인지 뭔지 하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시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물하고 다 합치면 1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수수료 3천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그 순간 마침 퇴근하고 들어온 도윤이가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채린아 설명해봐. 채린이는 울면서 오빠 이건 오해야.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서 날 의심하시는 거야 하고 연기를 했지만 저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아들 앞에 내놨어요. 가게 장부 CCTV 캡처 화면, 녹음 파일 기록, 가짜 소견서,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서류들. 도윤이가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채린아 이게 다 사실이야? 그제서야 채린이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센터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하며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내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만 했다니.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아들이 처음엔 저보다 아내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채린이가 일하는 제가 요양센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센터장이 직접 사과하러 왔고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일주일 후 조사 면담이 있었어요. 채린이는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한다고 우겼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특히 제가 찾아낸 채린이와 브로커의 카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거기엔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사기 행각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채린이는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정보를 브로커한테 넘기고 수수료를 받아왔던 거예요. 센터장이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이런 일을 당장 해고하고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건을 제시할 테니 들어보세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첫째, 채린 씨는 지금 당장 해고하지 마시고 6개월간 무급으로 봉사하게 하세요. 진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뭔지 배우게요. 둘째, 채린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되 이번엔 정식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하세요. 셋째, 그 브로커는 반드시 수사 의뢰하시고 피해 어르신들께 모두 보상하세요. 도윤이가 엄마 그냥 이혼하고 고소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한번 기회를 줄 거야. 대신 조건이 더 있어. 너희 부부는 앞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달 가계부를 나한테 보고해. 그리고 우리 집은 내 명의로 유지하되 내가 죽은 후에나 너희한테 갈 거야. 마지막으로 채린이는 매주 토요일 우리 가게에서 무급 봉사해. 채린이는 울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고 무릎 꿇었어요. 저는 그런 채린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내 며느리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봐.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채린이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새벽 5시에 와서 센터 어르신들 아침 준비하고 목욕 봉사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가게에서도 매주 토요일 성실하게 일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수근거렸지만 채린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채린이가 월급날이라며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제 월급에서 100만 원인데요. 이걸로 어르신들 무료 식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랐어요. 채린이가 자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다니. 내가 번 돈인데 왜? 제가 잘못했던 어르신들께 속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오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의 쉼터였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깨달은 거구나. 시간이 더 흘러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우리 가게는 많이 변했어요.
한쪽 벽면에 금융사기 예방 안내판을 만들었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엔 어르신 상담의 날을 운영해요. 도윤이가 병원 일 끝나고 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채린이는 복지 상담을 해줘요. 저는 직접 시장 할매의 사기 예방 수첩이라는 작은 책자도 만들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을 쉽게 정리한 거죠. 이게 입소문이 나서 구청에서도 5,000부를 주문 제작해서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채린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한 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복직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특히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자청해서 나가고 있어요. 얼마 전엔 채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채린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잊지 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야. 잘못은 분명히 짓고 대가를 치르게 하되 개선의 기회를 주는 거지. 요즘 우리 가게엔 새로운 풍경이 생겼어요. 매일 점심시간 어르신 5분이 무료로 식사하세요. 채린이가 매달 내는 100만 원과 동네 독지가들의 후원금으로 만든 정분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제는 80 넘은 김할머니가 오셔서 정분아, 네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해서 통장 관리법 알려줬다. 고맙더라 하시는 거예요. 채린이가 자기 휴일에도 어르신들께 1:1 금융 상담을 해드리고 있었던 거죠. 도윤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일만 하느라 가족한테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매주 가족회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해요. 수입, 지출, 저축,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해요. 무엇보다 저를 진짜 가족의 어른으로 대접해요. 엄마 의견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고마워요. 지난주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그 브로커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피해 어르신들께 보상금이 나왔대요. 그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분 씨 덕분에 내 노후 자금을 찾았어. 정분 씨가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으면 우린 계속 당했을 거야. 그분들과 함께 보상금 일부로 시니어 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죠. 어느 날 밤 채린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임신해서 감정적이 됐는지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께.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저는 어머니를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분명히 짚되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였죠.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셨는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증거로 맞서고 법으로 해결하되 마지막엔 손 내밀어 주셨죠. 이제 곧 엄마가 될 저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가족은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잘못은 짚고 바로잡되 끝까지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 제 아이한테도 할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을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으며 저도 울었어요.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요즘 제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낮엔 가게 운영하고 저녁엔 어르신들 상담하고 밤엔 금융사기 예방 자료를 만들어요. 도윤이가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어르신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채린이 같은 사람들도 미리 막을 수 있다면 좋겠고. 무엇보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지난달엔 방송국에서 취재도 왔어요. 금융사기를 막은 시장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더군요. 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어르신이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한테 당해도 쉬쉬해요.
창피하다고 가족이니까 덮어준다고. 하지만 그게 더 큰 피해를 만들어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가족이라도 선 넘으면 법대로 해야 해요. 그래야 본인도 정신 차리고 다른 피해자도 막을 수 있어요. 방송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분들. 저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모두 상담해 드렸어요. 그중 한 통의 전화가 잊히지 않아요. 칠순 할머니였는데 아들한테 전 재산 뺏기고 자살하려 했는데 방송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싸워볼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채린이는 이제 만삭이 됐어요.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 가게 봉사는 빠지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제 일상이 됐어요. 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엄마의 모습을요. 어제는 채린이가 속해 있는 제가 요양센터에서 금융범죄 예방 전담팀을 만들었대요. 채린이가 팀장이 됐고요. 자기가 저질렀던 수법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예방 교육을 한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다행이다 싶어요. 얼마 전 최 변호사님이 오셔서 정분 사장님 대단하세요. 보통 이런 일 당하면 가족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지셨네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변호사님 국밥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뼈를 푹 고아서 그래요. 우리 가족도 이번 일로 제대로 고아진 거예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정분이 선생으로 불려요. 금융사기 막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들 하세요. 박 사장님은 정분이 사장 덕분에 나도 통장 정리하고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게 됐어 하시고 김 할머니는 네가 진짜 영웅이야. 며느리까지 사람 만들고 하시며 엄지척 하세요. 오늘 아침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구청에서 저한테 노인권익 보호공로상을 준대요. 시상식에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도윤이, 채린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까지 뱃속에서 함께요. 내일은 손주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채린이가 어머니가 지어주신 태명 정직이 정말 좋아요 하는데 도윤이가 엄마 진짜 그 이름 쓸 거야? 하고 웃었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처럼 증거를 모아서 맞섰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갔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